예, 경제학 입문 8주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7주차 거 요약을 했고요. 그리고 거시경제 데이터 중에 국민소득 조금 나가봤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마저 국민소득 부분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그 강의가 좀 뭐랄까요, 오래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강의안을 띄워놨는데요. 54쪽입니다. 그래서 55쪽에 보시면은 국민경제 순환 해가지고 이제 도표를 갖다가 하나 그려놨는데요. 자, 죄송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실선으로 된 화살표는 재화와 서비스의 흐름을 갖다 의미하고요. 그리고 이제 점선으로 된 화살표는 화폐의 흐름을 나타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국민경제는 굉장히 단순화된 한 나라의 국민경제를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공공부문은 제외하고 가계와 기업 이 두 주체들로 이루어진 그 국민경제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은데요. 자, 일단 국민경제 내 시장은 두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생산물이 거래되는 시장, 생산물 시장이라고 부르면 되겠죠. 그리고 하나는 생산 요소가 거래되는 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기업이 생산물 시장에서 생산을 하고요. 기업이 생산을 해서 생산물 시장에서 이제 판매를 하고요. 그러면 가게는 그 기업이 만드는 생산물을 생산물 시장에서 이제 구입을 하겠죠. 그래서 기업이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물 시장에서 판매를 하고요. 가게는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한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재화 서비스의 흐름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게는 재화 서비스를 구입하고 그 반대급부를 즉 대가를 갖다 지불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걸 이제 지출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판매를 하고 벌어들이는 게 있죠. 그래서 그걸 수입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업이 생산물을 만든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생산 요소를 생산 과정에 투입을 해야지 생산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생산 요소는 생산 요소 시장에서 구입을 하겠죠. 그래서 기업이 생산 요소 시장에서 생산 요소를 구입하고 그 다음에 그 생산 요소를 가게에서 주로 공급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다른 기업이 생산 요소를 공급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결국은 이제 가게로 또 흘러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요. 자, 그러면은 기업은 생산 요소를 구입하고 그 반대급부로다가 요 임금, 이자, 지대 그리고 이윤을 갖다가 대가를 지불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이제 가게 입장에서는 임금을 즉 급여라든지 이런 소득을 이런 것도 소득이 되고요. 이자도 소득이 되고 그다음에 지대도 소득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게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이제 소득으로 구성이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 나라에서 GDP 계산하는 방법, 이 그림에서 살펴본 세 가지로 정말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GDP를 산정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생산 활동을 한다라고 하면 생산물을 생산한다라고 하면 그 생산물의 가치가 있겠죠. 그래서 주로 이제 시장 가격을 통해 가지고 가치를 측정해 봅니다. 그래서 그놈, 즉 다시 말해서 각 산업에서 생산되는 재화 서비스의 시장 가치를 모두 합치면 그게 이제 GDP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가게에서 생산물을 구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지출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각 가게, 뭐 사실 여기서는 가게만 뒀지만 뭐 정말 정부라든지 또 다른 기업들도 이제 그 생산물 시장에서 생산물을 구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경제 주체의 지출을 모두 합치면 그게 또 GDP라고 하는 국내 총생산 또는 국민소득을 구성한다, 산정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여기 보시면은 자, 기업이 생산 요소 시장에서 생산 요소를 구입을 하고 임금, 이자, 지대, 이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대가를 지불하죠. 그럼 그것들을 다 합쳐놓은 거, 그것도 마찬가지로 GDP 계산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산물의 시장 가치 모두 다 생산물의 시장 가치를 모든 생산물의 시장 가치를 합계해 놓은 거, 그것이 이제 GDP를 좀 산정하는 하나의 방법이고, 두 번째로는 가게가 지출한 걸 모두 다 합치면 그것이 또 이제 GDP를 산정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세 번째, 생산요소 시장에서
기업이 생산 요소를 구입을 하는데 그 대가로 지불한 거 임금, 이자, 지대, 이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소득을 구성하니까요. 이것들 다 합쳐놓은 게 또 국내 총생산 GDP 국민소득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각각 보시면은 뭐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총생산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요 부분이 총생산이거든요. 요게 총생산. 그리고 얘는 이제 총지출 측면에서 살펴본 GDP고, 그다음에 얘는 이제 소득, 총소득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살펴본 GDP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자, 우리나라 같으면 요 총생산 측면에서 GDP를 측정할 때 주로 이제 경제 활동별로, 다른 의미로 하면 산업별로 다 이제 구해가지고 몽땅 다 찾아내가지고 합칩니다. 그래서 뭐 농림어업 있고, 광업, 제조업 있고요. 뭐 전기, 가스, 수도업, 뭐 건설업 해가지고 이제 서비스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산업별로 또는 경제활동별로 총생산액을 갖다가 측정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것들 다 합쳐놓은 게 이제 총생산 측면에서의 국민소득 또는 총생산 측면에서 GDP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지출 측면에서 보면 총지출이라고 하는 요 측면에서 보면요. 이제 그 민간 부문이 소비하는 최종적으로 소비하는 지출이 있고요. 정부 부문에서 또 소비하면서 지출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일부는 수출을 하고요. 또 다른 일부는 또 수입을 하죠. 그래서 수출해서 수입을 빼준 거, 그걸 순수출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여기에 구성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그 기업이 생산 요소를 구입을 하고 그리고 나서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데, 자, 요거는 뭐 임금, 이자, 지대, 이윤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요건 이제 이론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실제 현실에서는 요 총소득 측면에서 GDP를 구성하는 항목이 뭐 피용자 보수, 그래서 피용자는 사용을 당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노동자 또는 근로자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보수, 피용자 보수, 그리고 기업의 영업잉여와 그리고 재산소득을 합쳐가지고 기업 및 뭐 재산소득이라고 하는 항목으로 또 측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고정자본 소모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설비 같은 경우에는 감가상각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좀 설비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좀 달아 없어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거를 고정자본 소모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순생산 및 수입세 해가지고 세금, 생산 관련된 세금 그리고 수입 관련된 세금 넣어주고요. 그다음에 국외 순수치 경상 이전이라고 하는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요 총소득 측면에서 GDP를 또 산정을 해냅니다. 그래서 뒤에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결국 경제의 모든 지출은 결국 누군가의 소득이 되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방식 모두 다 동일한 GDP를 이끌어내야지 됩니다. 이론상으로는 동일한 GDP 금액이 나와야 되는데요. 실제 현실에서는 동일하지 않겠죠. 세 가지 측면에서 GDP를 측정을 하다 보면 살짝 오류가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차가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뭐 통계상 불일치라고 해가지고 이제 또 조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실에서는 정부라는 주체가 포함되어 있고 생산물 시장에 참여한 생산물 시장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굉장히 많겠죠. 생산 요소 시장도 굉장히 다양하고 많습니다. 그래서 위 그림보다는 훨씬 더 복잡합니다. 그렇지만 경제 전체적으로 봐도 총 지출과 총 소득 그리고 총 생산은 일치하는 게 그게 이론상으로는 맞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국민소득 지표로 국민소득을 나타내주는 경제 지표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이제 국내 총생산이거든요. 이거 말고도 이제 GNI라고 해가지고 국민 총소득이라고 하는 것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뭐 세계적으로 많이 쓰이는 국민소득을 나타내주는 지표가 국내 총생산 GDP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GDP는 다음과 같은 7개의 구절로다가 7개의 문구로다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일정 기간 동안에, 두 번째, 한 국가에서, 세 번째, 생산된, 네 번째, 모든, 그리고 다섯 번째, 최종, 그리고 여섯 번째가 재화와 서비스, 그리고 일곱 번째 시장 가치 해가지고 7개의 그 문구들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하나를 갖다 이제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에 한 국가에서 생산된 모든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 가치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일정 기간 동안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미시경제학 부분에서도 그러니까 중간시험 이전 중간시험 범위 거기서도 이제 수요량과 공급량 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에 측정하는 그런 변수를 갖다가 유량 변수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국내 총생산도 유량 변수이다. 즉 일정 기간이라고 하는 주어진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생산의 가치를 측정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여기서 얘기하는 일정 기간이 1년을 갖다 의미하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경우에는 1분기 즉 3개월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간 GDP 그러면 1년 동안에 이루어진 생산의 가치를 측정하는 GDP의 개념이구나. 그다음에 분기별 GDP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 GDP는 한 분기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4사분기에서 3개월 동안 이루어진 생산의 가치를 측정한 GDP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리고 분기 GDP를 갖다가 정말 산정을 할 때는 계절 조정이라고 하는 걸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이제 1년 중에 어떤 계절 같으면 재화 서비스의 생산량이 다른 계절보다 많을 수 있죠. 뭐 예를 들어 아주 2월 달 같으면은 구정 연휴, 설날 연휴가 껴있기도 하죠. 그리고 또 2월 달은 날수가 좀 다른 달보다 적습니다. 뭐 28일이나 29일 정도니까 뭐 많게는 3일, 뭐 적게는 하루 정도 적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러다 보면 하루에 생산해내는 생산물의 가치, 하루에 생산해내는 생산물의 가치 그것도 생각보다 많을 수 있죠. 30일 또는 31일 중에 하루니까 굉장히 좀 이게 적지는 않겠죠. 근데 2월 달 같으면 연휴도 껴있고 그다음에 날수도 적으니까 다른 그 달보다 훨씬 더 적을 수 있습니다. 분기별로 따져봐도 마찬가지죠. 1분기 같으면은 2월 달에 이제 쉬는 날 많고 뭐 그래요. 그 다음에 또 한 10월쯤 되면은 추석 연휴가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4, 4분기, 뭐 추석이 4, 4분기 10월에 있을 수도 있고 3, 4분기인 9월에 좀 있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어찌됐든 그만큼 생산할 수 있는 일수가 적어지게 됩니다. 그런 것들 갖다 이제 조정을 한다. 그래서 계절 조정된 그런 GDP라고 하는 분기별 GDP라고 하는 것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GDP의 정의에서 두 번째 나오는 것이 한 국가에서라고 하는 문구가 나옵니다. 그래서 GDP는 한 국가의 영토 내에서 일어난 생산활동의 가치를 측정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적을 갖다 따질 때 속인주의, 속지주의 해가지고 이제 하죠. 우리나라 같으면 속인주의를 갖다 채택을 하고 있지만 미국 같은 나라는 이제 속지주의. 그래서 미국 그 영토 내에서 출생을 하면 태어나면 미국 시민권을 갖게 되죠. 근데 우리나라 같으면은 우리나라 국민이면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도 우리나라 국민인 부모가 다른 나라에서 아이를 낳아도 그 아이가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적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 한 국가에서라고 하는 것, 즉 GDP는 속지주의 그 국가의 영토 내에서 일어나면 누가 했든지 그러니까 내국인이 했든지 외국인이 만들었든지 모두 다 그 나라의 GDP에 포함을 시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 중국에 있는 공장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 공장에서 생산된 재화의 가치는 중국의 GDP에 포함을 시킵니다. 중국에 있는 공장에서 만들어냈으니까요. 그리고 한국 사람이 만들어냈어도 중국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한국의 GDP에는 포함시키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생산자의 국적 상관없습니다. 어떤 나라의 영토 내에서 생산되면 그 재화 서비스의 가치는 그 나라의 GDP로 계산된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듯 싶고요. 세 번째 문구가 생산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산된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간 동안, 뭐 연간 GDP면 그 1년 동안, 또는 분기별 GDP 같으면은 그 분기 동안에 생산된 재화 서비스만 GDP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과거에 생산된, 그 이전에 생산된 재화 서비스의 거래는 포함시키지 않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네 번째 문구가 모든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제에서 생산돼서 시장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된 모든 재화 서비스를 포함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런데 마약이라든지 매춘 이런 것들은 이제 불법적인 거죠. 불법적인 재화 서비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불법적으로 생산되고 거래된다라고 하면 이건 측정을 하기가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GDP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래서 중요한 거 모든이라고 했을 때 합법적으로 생산되고 판매된 이라고 하는 의미까지 포함을 한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고요. 다섯 번째 문구가 이제 최종이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제의 가치만 GDP는 측정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자, 최종제를 생산하기 위해서 투입하는 재화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놈을 갖다가 중간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어떤 농부가 밀을 만들었어요. 그럼 그 밀을 밀가루로 바꾸고, 그러니까 밀가루로 빻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빵 시장에서 빵을 생산하는 업체가 빵을 만든다든지, 피자를 만드는 업체에서 피자를 만든다든지, 뭐 이렇게 되죠. 그래서 농부가 생산한 밀은 최종제인 피자 또는 빵을 만들어내는데 투입된다. 그러니까 중간재 기능을 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밀은 농부가 생산한 밀은 중간재이고요. 그다음에 제과회사가 빵을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 그 빵은 최종재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밀의 가치는 GDP에 포함시키지 않고요. 중간재인 밀의 가치는 GDP에 포함시키지 않고 최종재인 빵의 가치를 GDP에 포함시킨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최종이 의미하는 것은 최종재의 가치만 GDP에 이렇게 포함시킨다라고 하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중간재와 관련해 가지고 중간재가 생산이 됐어요. 그러니까 밀이 생산이 되었는데요. 2015년에 생산이 되었어요. 근데 2015년에는 사용되지 않고 그걸 놔뒀다가 2016년에 판매라든지 생산을 한다. 그러니까 판매를 해가지고 뭐 피자를 만든다든지 빵을 만든다든지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럴 때는 2015년에는 재고인데 재고 상태죠. 그래서 재고 투자라고 하는 항목에 포함시켜가지고 최종재로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아직 팔리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재고 투자로 간주해서 GDP에 포함을 시키는데요. 근데 그러다가 2016년에 판매가 돼가지고 뭐 그거 가지고 최종재인 빵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2016년에는 재고 투자가 마이너스가 돼서 그만큼 GDP가 감소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종이라고 하는 표현, 중간재의 가치는 측정하지 않고 최종재의 가치만 포함하는 것이 최종이라고 하는 그 문구의 의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여섯 번째 문구는 재화와 서비스라고 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화 서비스, 생산물을 재화 서비스 이 두 가지로 이제 나눌 수 있는데요. 재화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을 재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고요. 그다음에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것은 서비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재화와 서비스 이 둘 다 GDP 계산하는데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제가 좋아하는 가수 아이유라고 하는 가수 다들 아시죠? 그런데 뭐 노래 좋아해서 노래를 잘해서 좋아합니다. 자, 아이유가 노래 부른 것을 CD로 구입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음원의 형태로 구입할 수도 있고 다운받는 거죠. 그리고 콘서트를 관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유의 CD를 구입했다. CD는 손으로 만질 수가 있죠. 그래서 재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이고요. 음원을 구입했다. 음원은 만질 수가 없죠. 우리 휴대폰에 음원을 다운받아가지고 좀 아이유의 노래를 듣는다라고 했을 때 휴대폰은 만질 수 있지만 그 음원을 만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음원하고 그다음에 콘서트도 이걸 만질 수 있다. 뭐 가가지고 뭐 의자를 만진다든지 아이유가 노래했던 뭐 마이크를 만진다든지 할 수는 있겠지만 아이유의 노래를 만질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이제 서비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재화의 가치도 GDP에 포함이 되고 그다음에 서비스의 가치도 GDP에 포함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재화와 서비스의라고 하는 문구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시장 가치라고 하는 문구가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래서 시장 가치는 자, GDP는 여러 가지 생산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럼 그 생산물의 가치를 갖다가
몽땅 다 찾아내야 되는데 생산물의 가치를 측정하는 거 이거 솔직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좀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게 그 생산된 재화 서비스가 시장에서 사고 팔리게 될 텐데 그때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 이놈을 시장 가격 또는 시장 가치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GDP는 재화 서비스의 가치를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몽땅 다 합쳐서 계산한다라고 하는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고요. 시장 가격은 소비자들이 여러 재화 서비스에 대해 지불하는 금액, 생산자들이 지불받는 금액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귀속가치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귀속가치는 그 생산이 되고 바로 소비가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생산이 되고 원래는 판매가 되죠. 시장에서 판매가 되고 누군가 구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소비를 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생산을 하는 쪽에서 바로 소비까지 하는 그런 경우를 갖다 이제 좀 그런 것들의 가치를 귀속가치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 중에 주거 서비스 같은 주거 서비스, 주택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주거 서비스를 우리가 향유를 하죠. 주거 서비스로부터 어떤 만족감을 얻어요. 그럼 좀 주택을 만들고 바로 그 주택이 제공해주는 주거 서비스를 소비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거 서비스의 주거 서비스의 가치도 귀속 가치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주거 서비스의 시장 가치는 GDP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신축 주택을 만들었다, 신축 주택을 건축했다, 그러니까 주택을 신축했다라고 하면 그 부분만큼은 GDP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투자라고 하는 항목에다 이제 포함을 시키는데요. 근데 이제 자가 소비를 위해서 생산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 아버님처럼, 시골에 계신 아버님처럼 농산물을 만들어 가지고 산출해 가지고 그래서 내다 파시는 것도 있지만은 그 중에 많은 부분은 또 그냥 부모님이 드시든지 아니면 또 자식들한테 나눠준다든지 지인들한테 보내준다든지 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참 측정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자가 소비를 위한 생산의 가치 이런 것들은 GDP에 포함을 시키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럼 국민소득 우리가 GDP라고 하는 거 일정 기간 동안에 한 국가에서 생산된 모든 최종 재화 서비스의 시장 가치 뭐 이렇게 해가지고 GDP를 정의를 내렸는데요. 이 GDP만 국민소득을 측정하는 좋은 지표냐? 뭐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지표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국민총생산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 국민총생산은 1990년대 초반까지는 80년대 말 90년대 초반까지는 국민총생산 가지고 국민소득의 지표를 삼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1990년대 초반 중반 이후서부터는 이제 국민총생산 GNP 대신에 국내 총생산 GDP로다가 이제 국민소득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총생산은 영어로 Gross National Product 앞자 따가지고 GNP라고 얘기를 하고요. 국민총생산은 정의가 어떻게 되느냐? 일정 기간 동안에 한 국민 경제의 국민들에 의해 생산된 모든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 가치.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다 똑같은데요. 하나만 차이가 나는 거죠. 여기서는 한 국민 경제의 국민들에 의해 이게 GDP에서는 뭐였어요? GDP에서는 한 국가에서였어요. 그래서 그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GDP는 국가 내에서 만들면 누가 만들었든지 다 GDP에 포함이 되는데요. 요 GNP는 누가 만들었느냐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국인이 우리나라 국민이 만들었으면 GNP에 포함이 되지만 우리나라 국민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다? 그럼 우리나라의 GNP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이 임시로 다 한국에서 일을 해요. 그래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면 그거는 한국의 GDP에는 포함이 되죠. 그렇지만 한국의 GNP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그리고 중국의 GNP에 포함이 되고 중국의 GDP는 또 포함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하시면 좋은데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GNP하고 GDP는
그렇게까지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내는 게 그게 대부분이겠죠. 다른 나라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만든다든지 우리나라 사람이 다른 나라 가지고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뭐 있기는 있어도 그렇게까지 큰 비율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GDP와 GNP가 일치한다. 아니 뭐 일치까지는 아니고 일치는 아니고요. 큰 차이가 없다. 뭐 이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요즘에 또 많이 쓰이는 국민소득 지표가 국민 총소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이제 Gross National Income. 그래서 앞자 따가지고 이제 GNI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GNI라고 하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에 한 국민 경제 국민들이 벌어들인 모든 요소소득을 합한 것을 GNI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GN이니까 N 내셔널 들어가니까 국민들이 벌어들인 그리고 I 인컴 그래서 임금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뭐 이런 모든 요소소득을 합친 것이 GNI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계산할 때는 GDP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 요걸 국외 수치 요소소득이라고 얘기를 해요. 요걸 더하고요. 그래야지 이제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까지 우리나라 국민이 벌어들인 소득 합칠 수 있죠. 근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인 소득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빼줍니다. 그래서 외국인 비거주자가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인 소득 그러면 당연히 그 소득만큼 다른 나라 중국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였다라고 하면 다시 중국으로 가져갈 수 있겠죠. 그래서 국외 지급 요소소득 요걸 뺀 금액을 국민 총소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GDP에다가 국외 수치 요소소득 그리고 더해주고 국외 지급 요소소득 빼주고 그러면은 이제 국민 총소득을 계산을 할 수 있다. 네, 국외 수치 요소소득에서 국외 지급 요소소득 요거 빼준 걸 국외 순수치 요소소득이라고 또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GNI를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근데 GNI는 GDP랑 좀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간에는 생산물도 거래가 이루어지죠. 이게 이제 수출, 수입 뭐 이런 식이 되겠죠. 근데 그것들 말고 노동이라든지 자본과 같은 생산 요소도 활발하게 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 가서 취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외국에서 뭔가를 만들어낸다든지 할 수도 있고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만들어낸다든지 취업을 한다든지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노동이 이렇게 이동하고 그다음에 거래가 국가 간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본도 마찬가지죠. 외국 자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투자하는 경우도 많고요. 우리나라 자본이 외국에 나가가지고 투자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과 자본 근데 뭐 토지라든지 건물 이거는 좀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런 생산 요소들이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 총소득 GNI라고 하는 것하고 국내 총생산 GDP하고는 살짝 차이가 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GN 내셔널 N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영토를 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 거주성,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냐, 외국 사람이냐 이걸 가지고 이제 소득을 측정한 게 GNI라고 하는 지표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이쪽은 시간이 지나가지고요.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